학교로 간 이유는 그 오픈소스 쪽에 제가 협회장을 하면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소프트웨어 인력 중에 오픈소스 인력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오픈소스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인력이 양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돈 버는 것보다는 좀 기여하는 측면에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땅이 잘 안 파져서 좌충우돌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진짜 삽질을 하다가 삽도 부러지고 뭐 다 해봤는데, 그래서 올해는 잠깐 쉬었다가 내년엔 또 제대로 된 삽질을 좀 한번 할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회 이런 강연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좀 이제 강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스러워진 것 같고요. 오늘도 내용은 좀 무거울지 모르지만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시작할 때 라이센스 얘기할 때 이제 가는 건데요. 요즘에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지루해서 그냥 자료로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의무사항 중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라이센스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GPL이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GPL이라는 라이센스는 가장 강력한 라이센스고요. 그렇게 라이센스를 만든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도 오픈을 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들을 빨리 그리고 좋게 만들자는 아주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라이센스인데요. 이거를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가져다 쓴 소스도 밝히기 싫고 내가 만든 소스는 더 밝히기 싫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GPL 라이센스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쓰기 힘든 라이센스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안한 라이센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라이센스가 BSD 라이센스나 MIT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중심적으로 만든 오픈소스 라이센스인데요. 이 라이센스는 한 가지만 하면은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송이 걸릴 이유도 거의 없고요. 한 가지라는 거는 가져다 썼다는 건 좀 얘기해줘라. 최소한. 그 소스에 내 소스가 들어간 거 아니고 네 소스라고 얘기하면 내가 창피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면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인용을 하시는 것처럼 소스도 가져다 썼으면 가져다 썼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 정도가 원래 기본적인 라이센스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런 겁니다. 사용권 고지 의무, 누가 개발했고 뭘 사용했는지 알리자는 거고요. 저작자가 누구냐는 걸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개 의무, 저기 일반이라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GPL 라이센스고요. 그 다음에 특허 포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라이센스 말고 아파치 라이센스가 특허 포기의 의무를 요청하고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특허라는 게 여기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오픈소스가 이 특허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란 우리가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펙이라는 것과 실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 코드 자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바이너리 코드 전체를 다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허는 뭘 가지고 특허를 만드냐면은 앞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스펙,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그 문서를 가지고 특허를 취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코드 쪽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의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개선을 하는 특성이 있는데, 스펙이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소프트웨어 특허라고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바일 쪽에서 하는 모바일 메신저는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이렇듯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조금 더 개선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그 보호받아야 되는 것들은 만들어진 코드 자체, 그 자체가 뭐 다른 랭귀지로 만들든지 더 좋은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이 특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GPL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특허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 오픈 인벤션 네트워크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 기업들은 그 스스로 특허를 보호받기 위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특허가 조금 있지만 그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과 함께 특허를 대응하는, 그래야지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오픈소스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 쓸 수 있도록 그 특허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규정화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파치 라이센스가 그 안에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게 오픈돼서 쓰여지는 쪽에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GPL3에서도 이 특허에 대한 내용이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허 포기의 의무가 오픈소스 쪽에 그 핵심 의무사항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대부분 개발자들과 여기 오신 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대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픈소스는 이 라이센스를 카피라이트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카피레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카피라이트는 뭐냐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를 사면은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쓰죠. 그러면 라이센스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 라이센스는 카피라이트 라이센스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 소프트웨어 버전 그 자체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오픈소스의 이 카피레프트라는 거는 쓰는 데에서는 권리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쓰는 데서는. 그러니까 카피라이트는 없죠. 그러면 무슨 권리가 있냐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써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배포했을 때, 카피가 레프트 됐을 때, 이렇게 옆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의 권리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이 카피 레프트 라이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대표적으로 가장 그 강력하다고 얘기한 G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쓰는 데는 그것도 역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남한테 배포할 때는 가져다 쓴 소스도 공개하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소스도 공개해라. 이게 가장 그 강력한 카피레프트 라이센스고, 그 다음에 이제 MPL이나 BSD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지고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아까도 얘기한 GPL 계열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빈도를 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 GNU GPL 2.0 라이센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리눅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오픈소스에 아직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로젝트는 리눅스 프로젝트고요. 그 리눅스 프로젝트가 단순하게 뭐 서버, 그 다음에 우리가 PC, 우분투나 이런 것처럼 데스크탑 정도에만 머물렀으면 이렇게 크진 않을 텐데요. 지금 운영하는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은 다 리눅스 기반으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디바이스에 들어간 모든 OS 커널 레벨들은 거의 다 GPL 2.0 레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장 많고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침해 소송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파치 라이센스입니다. 왜 갑자기 2위로 아파치가 올라갔을까?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빅데이터 전에 아파치 라이센스의 대표적인 거는 그 우리가 HTTP 서버, 아파치 서버가 이 아파치 라이센스였고요.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가 가면서 하도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 아파치이고, 지금도 그 재단 중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파치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소프트웨어는 아파치 라이센스 2.0을 지금 대표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된
GPL 라이센스 2.0. 그래서 거의 GPL 계열이 이렇게 합쳐보면 거의 반에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MIT 라이센스. MIT 라이센스는 이제는 좀 자유롭게 대학에서 이제 만들어진 오픈소스가 많아져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SD 어쩌면 이제 대학에서 만든, 이제는 대학에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코딩화해서 배포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대학의 역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결과를 코딩화하지도 않고 그걸 배포도 하지 않는, 단순하게 좀 이 얘기 때문에 학교 가서 되게 힘들지만, 우리는 왜 논문만 쓰려고 연구를 하냐. 실제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기업에서 쓰고 참여하고 발전하는 그런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산 이쪽에서는 교수님들이 다 논문만 쓰시고요. 그죠? 랩에서도 다 논문만 만들고 실제 코드를 안 만들죠. 근데 기업에서는, 기업 연구소는 뭐 해요? 다 코드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를 땄는데 코딩을 못 하시는 분이 생겨요. 그러면 저희 기업에서는 황당하죠. 박사인데 코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데 그런 갭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업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구하고, 그거를 대학의 결과를 코딩화하는 프로젝트를 대학에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학에서 만든 이런 라이센스, MIT나 BSD처럼 서울대에서 서울대 라이센스 만들어가지고 오픈 쫙 한다든지, 그죠? 포항공대에서 포스텍 라이센스 이런 거 해야지 글로벌로 좀 인정받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글로벌로 대학에서는 이런 데서 리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듯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큰 이슈 중에 하나는 AGPL이라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아페로 GPL이라는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이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때까지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쓰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들이 어떤 기업들을 키웠냐 하면은 인터넷 비즈니스 하는 기업을 대부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그죠? 그 다음에 구글,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 이런 데가 다 오픈소스 때문에 큰 기업이잖아요. 그런 데서 또 오픈소스를 개방하고 오픈하고 참여하고 막 이러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하면 소스가 오는 게 아니라 결과만 오잖아요. 웹 브라우저에 웹서버를 통한 결과가 오는데, 이런 결과만 오는 것도 오픈소스를 썼을 때는 오픈해라. 이게 아페로 GPL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 하는데도 아페로 GPL로 된 라이센스가 있는 것들은 오픈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몽고DB가 AGP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고DB를 단순하게 그냥 그 DB를 쓰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몽고DB를 엮어서 코드를 엮는다든지 라이브러리를 엮든지 그러면 오픈해야 됩니다. 이런 이슈들이 커져서 최근에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 이 아페로 GPL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기 소스들을 보호받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오픈소스 쪽에 공개 범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이슈를 하십니다. 이건 GPL이고요. GPL에 보시면 첫 번째가 원본이 있죠. 원래 가져다 쓴 오픈소스 코드 원본이 있을 거고요. 추가로 수정되거나 만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링크라고 그래서 실제 컴파일할 때는 들어오지 않지만 실행할 때 그 관련된 그 실행 파일을 이렇게 긁어 들어오는 다이나믹 링크 같은 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 GPL 라이센스는 앞에 두 개, 원본 소스 코드하고 추가된 소스 코드는 다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이나믹 링크의 그 방식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지금 그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비껴간 케이스가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에는 밑에 커널은 안드로이드가 그렇다고 쓰여진
지금 커널은 오픈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만든 코드는 오픈을 안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다 버추얼 머신을 띄워서 그 레이어를 나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의 연관관계를 최소화해서 그 다른 형태의 라이센스로 오픈소스를 운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전체를 다 오픈할 거냐 일부 오픈할 거냐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실질적으로 코드를 열어보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소송을 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이거의 최신에서 그 오픈소스, 그러니까 GPL 쪽에 있는 리눅스 쪽 하고 개발자들하고 VM웨어 쪽하고 한번 붙었는데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뭐 자기네들은 이건 직접 링크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우리 거를 소스가 실행을 해봤을 때는 들어가 있다. 컴파일 해보면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양한 형태의 개발 툴이나 방식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픈소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게 막막해 하십니다. 그런데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건 원래는 코드를 요청하는데 제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심플하게. 내가 그냥 문 열어놓고 아무데나 가져가세요가 아니고요. 소스를 요청하는 대상자한테 소스 코드를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어디다가 해요? 홈페이지나 사이트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라이센스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법적 부분 해가지고 무슨 라이센스를 썼다 이런 것들을 딱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특히 오픈소스의 라이센스 내용들을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링크로 걸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FTP 서버나 웹 서버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뭐 요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포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배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CD를,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CD를 주냐, 아니면 어디에다가 요청을 하면 주냐, 이런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이런 법적 소송을 한 데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소스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근데 봐서 알지만 우리가 준비를 시작을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소송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데는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바뀐 게, 예전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들이 대신 소송을 해줬는데요. 최근에는 드디어 사냥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뭐 하는 사람이 개발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리엔저닝 디컴파일 해가지고 막 찌르고 다니면서 너네 이거 썼으니까 돈 내 이러면서 목적이 돈을 받기 위한 사냥꾼들이 벌써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순수한 부분이 아니라 소송이 걸리면 제일 먼저 거는 게 판매 중지고요. 판매 중지가 되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밝혀질 때까지 판매 중지가 안 풀리면 상당히 기업에서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상용소프트협회 가서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고 뭘 썼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한쪽 사이드에다가 오픈소스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는 내용이라만이라도 링크를 걸어놔라. 그러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린 이런 준비를 하는데 아직 부족했다. 그러면 1차 면피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협상에 굉장히 유리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아예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대부분 줘야 되는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발생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점은 내부에서 쓸 때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내부에 쓰는 것도 다 오픈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라는 거의 개념이 좀 잘못된 데가 있어요. 일단은 내부의 개념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라 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내 동생한테 됐어. 그럼 인격이죠. 내 동생한테 한 것도 배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의 단위는 아니잖아요. 가족은 패밀리고 인격이라고 그러면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A 법인이 쓰던 거를 B 법인한테 줬다. 이건 배포입니다. 기본적인 법적으로는 인격을 중심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다는 개념은 좀 뚜렷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해가지고 조사를 좀 하는데,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그 GPL 쪽은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배포를 하고, 감시하는 재단, 소송하는 데가 있고요.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참조를 좀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시간 되실 때 좀 보시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정의를 안 했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보면, 기업이나 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한 소프트웨어인데, 프리 소프트웨어는 뭐만 제공하냐면 실행 파일만 제공하죠. 그런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까지 제공한다는 게 틀립니다. 그럼 프리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차이는 소스 코드를 제공하냐 안 제공하냐라는 거랑, 프리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가 없지만 오픈소스는 배포를 할 때 라이센스를 지켜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해놓은 게 맞습니다. 물론 오픈소스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해가지고 10가지 오픈소스의 제약을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게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다 보면 더 복잡하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단 오픈소스 코드를 이제 배포 시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을 꼭 지켜달라, 그 두 가지 정도만 하면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내가 쓰는데 문제 없고, 배포할 때는 라이센스에 대한 거를 읽고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해를 보면, 프리는 쓰는 데는 무료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혼란이 되는 게, 패키지를 여러분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져다 쓴 코드 자체, 개발자들은 사실은 패키지는 툴 정도 쓰잖아요. 개발 툴이나 이런 걸 쓰는데, 진짜 쓰는 거는 돌아다니는 오픈소스 코드나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쓰는데 스스로도 모르고, 대부분 인터넷에 가져다 쓰는데, 원천은 대부분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있는 뭐 깃허브나 이런 데서는 원래 소스를 가져다 쓰면 좋겠지만 이런 데 아니고요. 인터넷에 그냥 아무거나 떠다니는 코드를 가져다가 막 쓰게 되면 출처도 모르고 책임도 못 지는 이상한 코드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아시는 오픈소스 쪽 패키지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는 배포할 때 특히 가져다 쓴 코드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명확히 알면 되고요. 그래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픈소스 패키지냐 아니면은 코드 자체냐를 가지고 이제 좀 언급을 시켜드리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대부분 라이센스 코드는 어디서요? 코드 오른쪽에 있는 자주색에 오픈소스 코드 자체에서 이제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가져다 쓰시는 분들은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얘기하시냐면 왼쪽에 초록색에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리눅스를 썼어. 뭐가 문제입니까? 네? 우리 시스템에 리눅스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OS로 썼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라이센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MySQL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서비스 했어요. 근데 AGPL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가져다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내가 이걸 썼는데 오픈했니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가보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리눅스 썼는데 오픈해야 되냐, 나 MySQL 썼다 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틀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프레임워크나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배포할 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여러분의 코드로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컴파일 하다 보면 라이브러리들이 이게 갖다 끼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 대부분의 요즘에 랭귀지의 라이브러리들은 다 오픈소스로 오픈 API나 이런 걸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코드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배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쓸 때가 아니라 나중에 그걸 뭔가를 만들 때 배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나 이 랭귀지에서는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필히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코드를 쓰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요즘엔 초중고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소양, 뭐 윤리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작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쓰여지는 컨텐츠 있잖아요. 뭐 사진, 그 다음에 음원 이런 거에 저작권이 있으니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코드가 가지고 오면 이 코드는 뭔지 알려주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사용자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윤리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도 안 되냐? 대학에서도 안 됩니다. 대학에서 소프트웨어학과 다 코딩 교육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안 가르쳐요. 그래놓고 뭘 만들어 달라고 빨리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인터넷 코드 막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쓰잖아요. 그럼 그거를 쓸 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고요. 정부나 소프트웨어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뭔가를 만들려면 요즘에는 오픈소스 코드를 쓰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100% 개발자들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하시는 기업이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참 소프트웨어가 좀 컴팩트하고 기능 위주로 돌아갔다 그러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고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진 코드들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혼자서 만들다가 계속 에러 삑삑 내고 언제까지 에러 잡다 끝나 이런 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 거에 대해서 기업이든 정부든 모든 사람들이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픈소스 우리가 지금 이게 법률가 로이어들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진 이 오픈소스 코드들을 어떻게 잘 묶어서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할 때 별 문제 없게 할 수 있냐. 이게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지켜야 되고 항상 고민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대 잘해야 되고요.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이거를 공지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을 무슨 라이센스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뭐 로이어가 와가지고 GPL 라이센스는 뭐고 맨날 떠들어봤자 귀에 하나도 안 박힌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앞으로 배포할 제품이 뭔가에 따라서 가져다 쓸 코드의 라이센스나 이런 것도 정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해야 될 당시에는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 써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이런 라이브러리 만들어 제공하면 됩니다. 각 시스템별로 뭐가 있고요. 어느 링크에 가면 소스가 있고 뭐 이런 것만 쫙 제공해주면 잘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벌써 정부 측에서 지금은 뭐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프라자 뭐 각 사이트들에서 이런 것들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오픈소스도 유행이 있어서 어떤 소프트웨어는 지금 막 뜨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안 쓰고 죽어가는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나 프로덕이 있고요. 어떤 거는 계속해서 잘 쓰여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월드라는 데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여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매년 어나운싱을 합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는 오픈소스가 내년에도 쓰여질 건지 후년에도 쓰여질 건지 트렌드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져다 쓴 코드 자체가 연속성이 없고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심각하게 이게 업그레이드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트렌드를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부분의 오픈소스 코드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은 예전에는 소스포지 쪽 통해서 있었지만 최근엔 거의 GitHub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GitHub의 오리지널 소스인 Git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리눅스를 만든 리눅스 토발즈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소스 코드를 어디가 제일 관리 잘했냐면은 리눅스 파운데이션 제일 관리를 했는데 이게 GitHub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히 지금 쓰여지면서 얼마 전까지는 리눅스 프로젝트는 GitHub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체가 잘하니까.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드플렉스라고 저장 장소를 마련했잖아요. 최근에 가장 이 깃허브에 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동단결해서 대부분의 코드는 깃허브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면 뭔가의 코드를 쓰려면 원 사이트인 깃허브에 가서 최신 버전과 아니면 최신 버전은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 전 버전 같은 경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고 거기에서 매뉴얼이나 이런 걸 하면서 쓰시고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 버전이고 아니면 이제 요즘엔 그런 서비스드 오픈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드햇이나 뭐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데라 이런 쪽으로 서비스가 되는 오픈소스 쪽을 쓰시려면 그런 거는 이제 기업 같은 데서는 커뮤니티에서 기술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책임지는 기업이 제공한 오픈소스 그거는 이제 서비스드 오픈소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리눅스의 레드햇은 서비스드 오픈소스고요. 그거에 똑같은 프로젝트가 도는 게 페도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페도라는 커뮤니티 오픈소스입니다. 커뮤니티 오픈소스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요.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에 잘하는 사람 통해서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형태인데 어쨌든 기본적인 코드는 다 깃허브에 대부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로 오픈소스의 현황을 알고 계시려면 한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냐면은 가장 대중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뭐냐 여기는 블랙덕이라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검증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로 넘버원이고요. 여기가 오픈소스 관련된 현황이나 DB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오픈소스 라이센스 문제를 검증하는 데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최신 트렌드를 다 보여줍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가장 대중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아직도 뭐 파이어폭스가 1위고요. 아파치, 뭐 MySQL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액티브한 프로젝트 지금 액티브한 프로젝트라는 거는 가장 핫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젝트이 뭔지 그 다음에 가장 컨트리뷰션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검색도 가능합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지금 오늘도 얘기했지만 프레임워크에 뭐 파이썬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면 프레임워크 중에 파이썬으로 된 프로젝트 쫙 골라주고요. 네. 프레임워크 플라스틱을 하면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랭귀지, 목적 이런 검색을 하면 관련된 유사성 우려하는 검색되는 프로젝트들이 쭉 오니까 굉장히 잘 쓰실 수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또 가면은 역시나 어디가 있냐면 깃허브에 가면 다 코드가 다 있습니다.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코드는 지금 뭐 퀄리티가 높고 경쟁력,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 쉽게 해서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혁신 코드로 오픈소스 코드를 빨리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걸 만들려고 지금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소스 패키지 쓸 이유는 거는 개발 환경 인프라를 대부분 오픈소스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이 대부분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이게 이제 정부 측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느 단계에 있냐면 가져다 쓰는 사용자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빨리 커뮤니티에 참여 단계로 간 다음에 지금 여기 프로젝트처럼 글로벌로 새로운 쪽의 영역에서는 리딩하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가는 게 우리나라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비즈니스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픈소스 지금 패키지 오픈소스 쪽 관련된 건데요. 이건 비즈니스 할 때 얘기인데 일반 소프트웨어를 사면 보통 뭐 많아야 오라클 22.5% 워런티 받죠. 그런데 이 오픈소스 쪽은 첫 해부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3년 정도 따지면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나 오픈소스를 사나 가격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요즘에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오픈소스가 더 좋기 때문에 쓰는 경우지 옛날처럼 뭐 패키지를 사는데 싸서 공짜여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모델 전환 넘어가고요. 지금 인기 오픈소스를 쓰는 인기 중에 뭐 품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상용 소프트웨어 코드 품질보다 오픈소스 코드 품질이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블랙박스임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많이 나는데 오픈소스는 그 에러가 훨씬 적다라고 품질이 되어 있고요. 보안은 코드 보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안랩의 무슨 보안 이런 게 아니라 코드 자체가 백도어 없이 클린한 소프트웨어로 보안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 중에 좀 재밌는 게, 예전에는 레드햇이 그 기술 지원할 때 다음에는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팔았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2년 계약하다가 3년째 계약을 안 하다가 2년 계약 안 하고 또 다시 계약을 할 때 이전의 서비스 피까지 다시 받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MS나이를 공짜로 주다가 나중에 돈 받는 것처럼 이제는 서비스도 오픈소스 쪽에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서비스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버전은 솔직히 말해서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기술 인력을 내재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쓰면 문제가 돼서, 정부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정부 자체 이때까지 정부나 기업에 뭐가 없었냐면은 대부분의 IT 인력을 다 SI 기업이나 외주 줬잖아요. 외국 기업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경쟁력이 외부에 있는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내부의 서비스 인력들을 내재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오픈소스로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체계가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는데 오픈소스 빼고 4차 산업혁명은 논의하기 힘든 정도다.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소스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공개를 했는지 참 재밌는 거는, 예전에 1등 하던데 나 2등 하던데 3등 하던데 이런 데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오픈소스 전체가 아니고요, 아주 베이직한 우리 프리웨어처럼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개발자가 같이 참여해서 또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비용 절감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비용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과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이유로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소스를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위가 소스를 오픈해가지고 1등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드로이드입니다.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제가 iOS가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 폰은 안드로이드죠. 처음에 질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은 별 차이 없죠. 그러면서 이 안드로이드처럼 2위가 소스를 오픈해서 1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1위가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2위부터 밑에는 다 그냥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픈할 테니까 가서 M&A 하자 이렇게 협박도 할 수 있고요. 물론 내 소프트웨어가 가치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쟁적으로 이 오픈소스 소스를 오픈하는 걸 경쟁으로 활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표준이나 미래를 통제하기 수수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썼습니다. 제가 거의 40분을 넘게 썼는데 죄송합니다. 25분짜리를 10분이나 더 했습니다. 그럼 이토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